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시설 강의할 양작길사입니다. 저는 이제, 2017년, 16년인가 그때 한번 땄죠. 이렇게 제 경험을 살려서, 그때까지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고, 인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 1과목인 산업안전, 관련 법령입니다. 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문을 봅시다. 1차 시험에서 과목제 이제 1과목 관련 법령의 자료를 이렇게 명렬하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술사 입장에서 이 과목이 최고 낼 수 있도록 나름 일성을 다한 서적을 봐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술사들은 뭐 한 과만 보죠. 한국 볼 때 대부분 일주일 정도나 한 서너 번 보고 평균 일주일 이상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수험생들은 좀 과목이 세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렇게 뭐 기업 진단 같은 거는 또 세 과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봐서는 이렇게 5과목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압박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사지선다형이 이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성공 여부는 한 문제에 이제 90분 주니까 1분 안에 답을 낼 수 있는가. 어떤 것은 질문이 상당히 길죠. 그 장황해서 질문 요지를 파악하는데 30초 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요즘은 조금 질문, 그래, 요지가 파악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문제를 좀 간략하게 냅니다만, 법 같은 것도 뭐 장황하게 길 수도 있죠. 그래서 또한 이렇게 보면 기출문제 유사성을 정확히 알고서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했는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몸의 컨디션, 또 문제가 옳은 거 하고 옳지 않은 거, 아닌 것, 맞는 것,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설명하는데 옳은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아는 그런 틀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본 서적은 그래서 수험자 어려 휴먼 에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험자 입장인 출제자 입장에서 이렇게 일주일에서 3% 만에 독파할 수 있도록 한 과목당 그리 했습니다만, 물론 뭐 인터넷 강의 들으면 뭐 어떤 기업 진단은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산업안전지수에 학습에 매달리는 것은 좀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마인드 잘 관리해서 이렇게 재복습하면 최단 시일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믿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중간중간에 주관식도 어도를 많이 다뤄놨습니다. 어적으로. 객관식 풀이가 자세하고 좀 길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각을 익기 위해서 풀이에서 응용해서 또 놓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어떤 과목이라는 제가 산업안전지수에 강의하는 과목에서 풀이에서도 놓을 수 있다 하는 걸, 그래서 풀이에서 잘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빨리 좀 봐야 돼. 1분이 보는 습관은 길답니다. 1분도 이제 객관식이니까 아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꾸 법이니까 법 개정문이 자꾸 바뀝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해당 연도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법 바뀌는 그것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12번, 12년부터 23년까지 있죠. 거의 이제 출제 상식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본서적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 하면은 목표 달성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실제 제 주변에 보면은 3일이면 합격하기도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빨리 보느냐 그건 이야기죠. 그죠? 자, 학습하는 키에서 그냥 책 보세요. 뭐 그걸 갖다가 이리 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어떻게 인터넷 좋으냐 이쪽 전투에 가지 말고 그냥 보세요. 25문제 이해 강의 쭉 보세요. 전체 재차 복습하고 전체적으로 약 한 290문 안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 시험은 하기 시험 절대 아닙니다. 대학원 등의 시험을 치면 안 됩니다. 학력이 무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계대봤자 합격해봤자 10,000원짜리 정 하나 빠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전체 과목을 나중에 숙달되면 2시간 이내로 봅니다. 그때 단위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와 초집중을 봅니다. 또한 재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죠? 그리고 콩나물에 이제 콩시루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수확되잖아요. 그런 원리죠. 그죠? 3회 정도 재복습을 전체를 1시간 이내 속도해가지고 두뇌 만들지 이 폴더 방에다가 연상되게 구조를 만든 다시 정비를 이렇게 내 두뇌 구조를 바꾸면 되겠죠. 그죠?
자, 기회가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회사 프레젠테이션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기획 활용하고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인드를 자기 암시해야 되죠. 그죠? 별도의 서브 노트를 만들려고 막 굳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기숙사 시험이 아니죠. 서브 노트를 만드는 기숙사 시험에서 많이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책 보고죠. 찍는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렇게 대충 연필 세한 다음에 좀 지우고 더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것은 막바로 처음부터 이제 형광펜 하지 말고 연필을 한 다음에 그죠? 그거다 이렇게 보고 인강을 듣고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남들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형광펜으로 색지 화장을 잘 쓰겠지만 또 두문도 이제 가끔 이제 만들어 주세요. 두문을 다 좋다는 것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문을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두문, 아주 소수의 두문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1장을 봅시다. 그래서 전체 1장에 대한 전체 대목자는 총칙부터 갖고 12장까지 되어 있죠. 그죠? 보면, 자, 1장에서 총칙을 봅시다. 총칙은 전체로 보면은 27문제 되어 있어요. 총칙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주 업무부터 해가 건설공사부터 쭉 사업주 업무 뭐 계속을 넣어줘. 그죠? 여기서 표로 만드는 것은 법이라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행령이고, 규라는 것은 시행규칙이고, 기규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이 관한 규칙이라는 얘기죠. 별표는 법에서는 별표가 없어요. 령이라는 데 시규, 시행, 이렇게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뭐, 령의 별표의 일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그죠? 여러분들이 별도로 복사해가지고 법에 대한 해석할 때 상당히 필요한 제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27번까지 여러 가지 뭐 보고 업무라든지 재해 발생이라든지 그럼 용어에 대한 정의도 많이 넣어줘. 그죠?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례, 적용 사례라든지 뭐 측정, 안전보건 진단까지. 이게 딱 별도로 탁 구분한 게 없이 그죠? 이렇게 한 꼬리에 몰아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쭉 찾아보시고 하려면 시간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쫙 놔놨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법이다 그렇게 법은 이 아래에 숫자는 변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서 법을 쭉 읽어보고 이제 체크를 해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1번 봅시다. 사업주 업무에 옳은 것은 봅시다. 자, 해설도 먼저 봐놨겠죠. 그죠?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를 아세요? 서면을 교부한다. 서면보다도 명예유지를 안전보건 규정에서 장수 게시관을 갖추어야 되는 글자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외국인 근로자 에서는 모국어로 된 안전 표지하고 작업 안전 수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는 이제 모국어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 작업하는 게 그걸 작업 시간, 적절한 휴식 시간 이건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주에서 결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 작업 측정한 결과는 이렇게 결과를 기록한 또는 그죠?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든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문명 하나하나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안전보건법의 성질상 설치나 부착의 곤란한 경우는 해당 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더울때에서 작업 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건설공사. 요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이게 또 23년도 지금 23년도 12월경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볼본이 또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각색해놨습니다. 산업보건법에 받는 건설공사라는 것은 뭐 이렇게 건설안전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라든지 진공사법에서 진공사라든지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인데 국가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국가 유산 이렇게 수리 등의 법에서 국가 유산 수리공사라든지 소방법에 대해서 소방시설공사는 다 들어가야죠. 원자력은 원자력 보수공사는 아니다는 얘기죠. 원자력은 원자력 안전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전부 또는 이렇게
법을 전부 미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해위험 사업 종류를 근로자 수를 고려하고 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원자력 사업에 적용판 상시 근로자가 5명이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방사 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대비하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아요. 중대사고 났는데 왜 어떤 뭐 조치를 안 취하고 많느냐 하는 것은 보면은 상시적 5명이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전기 생산 과정입니다. 방사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중단하고 재배시킨 이 필요한 안전조치 하지 않아도 된다. 알아야 됩니다. 원자력의 법에서 오늘 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근로자는 이게 40명이고 보드 건조사업장이다. 그래서 이때 작업 환경이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은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왜 틀리냐면은 작업 환경에 대한 측정은 실시해야 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 6명이라는 것은 5명 이상이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죠.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건진단을 통해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이게 1번이 되죠. 그죠? 이거 헷갈립니다. 이런 거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시행령 별표 이러한 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법 규정에 의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적용 제외하는 거 봅시다. 이제 별표에서 보면은 여기 광산사업법이라는 얘기죠. 채굴 한정 제조 공정 제하였죠. 원자력법에 의한 거 원자력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안전법에서 그런 그다음에 선반안전법의 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29주 예한 30주 예한 각목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 회사 서비스업까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느 해당의 상시에서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농업부터 해가지고 기타 서비스업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장에 적용하는 것은 뭐 공행령 그런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고시하는 사업 국방사회보장시장 행령에서 그다음에 교육업에서 이렇게 교동 특수학교 이런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라든지 또 국제 외국 기관이 그죠. 그다음에 뭐 대안학교 외 교육 서비스업이라든지 그것은 제외하죠. 그죠. 청소년 것은 제외합니다. 그다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그죠? 사업장이 불리한 경우다. 그때 이런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죠? 사무직에 순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업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다는 얘기죠, 그죠? 옳지 않은 것을 봤으니까. 그다음 5번입니다. 컴퓨터 단발 조작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봅시다. 설명한 것은 자 컴퓨터 단말기에 관한 이렇게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로서 신뢰는 명함 차이 없도록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하라. 그 다음에 뭐 저휘도 눈부심 관련된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벽 창 벽면 창이라든지 벽면 반사제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되고 단말기 키보드를 책상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 그다음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하는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줘야 되죠, 그죠? 옳지 않은 것이 왜 옳지 않냐면 봅시다. 컴퓨터 단말기 키보드 설치할 의자만을 의자 이게 책상도 펴 책상. 의자만이 아니라 책상도 되고 책상도 높낮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 이렇게 책상 앉아서 하는 속에 위에 서서 하는 책상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작업에 종사하는 그죠? 단말기 작업, 키보드 작업하는 것은 높낮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책상의 높낮이 조정은 개인을 부담할 때 아닌가 이거 회사에서 해주는 회사에서 그죠? 나머지 그래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는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6번 봅시다. 산업보험법령에 사업주가 이행할 업무가 해당되는 것은 봅시다. 이건 답은 2번인데, 보면 이제 제5조에 보면은, 특수 형태로, 논문을 제공하는 자하고, 뭐, 수거, 배달하는 분들 있죠. 그분을 포함해갖고, 위법과 명령을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근로자 신체, 피로, 정신 스트레스 줄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근로 조건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장에 이렇게 조건, 어떤 보건에 관한 정보도 근로자에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건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에서는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정부 책무 또는 사업주 의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8년 나왔네요. 자, 정부 책무란 것은, 성실 이행할 정무에서 책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거죠? 정책 수립 집행, 예방 지도 해야 돼.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죠. 괴롭힘에 대한 조치 기준도 제도도 지원해 주게 되고, 자율적인 산업 안전, 개인책을 확립하는 것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에 대한 의식을, 교육 홍보를 확산 추진해야 되는 안전문화, 일단 확산 추진이죠. 그 다음에 산업, 보건에 관한 기술 연구, 개발, 시설의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통계,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지도사라고 있으면 어떤 협회에 가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금도 제법 많아요. 그런 것들 이제 잘 봐서 여러분들 이제 수입을 잡아야 되죠. 또, 논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 건강 보호에 대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번이 왜 옳지 않냐 하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통계, 유지가 기록, 성취, 이행은 아니죠. 그죠? 그죠? 정부는 감시만 할 뿐이지 이행하는 것은 사업주라든지 근로자가 이행해야 되죠. 자, 사업주 업무는 사업주면은 기준을 산업재해 예방하는 기준을 갖춰야 되고, 스트레스 정신에 필요한 스트레스 줄일 수 있는 쾌적한 근로 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제공 근로자는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발주 설계 수입 건설이라든지 또 발주 설계 수입 건설에 사용된 물건에 인해서 산업재해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치가 된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수입 제조 설계한 경우라든지 원재료 수입 제조한다든지 또 이렇게 건설물을 발주 설계. 그래서 이제 건설공사가 들어가죠, 사업주. 그다음에 근로자는 또 근로자는 반드시 이 기준을 지켜줘야 사람이 근로자라고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감독공단의 관계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8번에서는 사업주 의무에 대한 똑같은 사항이죠, 그죠? 그것은 이렇게 7번에 한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이 답은 이렇게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정보 제공 거죠, 그거죠. 그 다음에 9번 요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봅니다. 옳지 않은가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인 게 답은 이제 일단 5번이다. 5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옳은 것은 뭡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제 공개하는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공개한 장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또 행정, 관련된 정부 장관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에서 환전이라든지 도로공사 같은 데도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냥 이거죠. 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제하죠. 그래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고, 협의를.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2항 때 협의 과정에서 변경이 요구되면은, 그죠? 장관이 누가 한다면 고용장관은 노동부 장관 이게 좀 고용노동법에서 맞지 않다, 환경시스템이 무시 맞지 않다면 그죠? 이렇게 변경을 요구하죠. 그때 이제 따라야 되고, 고용노동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한테 이게 협의조정
보고한 얘기죠. 그래서 확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고용노동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 단체라든지 막 그밖에 관계인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장관은 지자체장에도 그죠? 협조 요청, 전산망 같은 이용 요청한다든지 이 경우 이제 이렇게 관련기관 단체장은 정당 성의 없으면 요즘 따라야 됩니다. 이랬던 뭐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피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이간 이것도 시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방을 위한 이렇게 이런 정보,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정보 자료도 요청하면 주의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업법 시행규칙 협조 요청에서 보면은 고용부 노동장관이 관계장한테 그죠? 법률 공공기관 장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얘기죠. 의시 안전보건 의시 장치가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데 홍보라든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복 규제의 정비라든지 막 중복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금융 세제상을 혜택을 더 줍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능력 평가에서 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서 홍사 실직이 감액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액, 그죠?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따른 시행령에서 입찰 참가, 입찰 자격도 이렇게 사전 심사에 각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가 항목하고 나 항목이죠. 상당히 그죠? 그래서 이제 산재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국가에서 이 큰 발주자 같은 1조, 2조 뭐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산재율이 높으면 뭐죠? 이 발주에서 아예 그냥 발주를 못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공이라든지 건강 산업재해라든지 전국 포상에 대한 그죠?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또 자동차관리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건설기계 자동차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유효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가 장착된 기계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자료도 제공해 주죠. 119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응급시세, 응급처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출동 처치 기록지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고용노동의 별표에 따라서 이렇게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재해 발생률 또는 이렇게 및 산정 내역이 불복하는 건설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통보 받았다 하면은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로운 치가 나오죠, 그죠? 자, 10분입니다. 자, 협조 조성할 때 옳지 않은 것 봅시다. 자, 옳은 것을 봐야죠,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1항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효율적 시행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장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장에게 필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청할 수 있죠. 그럼 행정기관이 자는 보건에 대한 규제를 미리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미리. 그죠? 고용노동부가 그말 끝발이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따른 협의하고자 할 때 변경 또는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이런 변경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다른 장관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 협의 조정하죠. 그죠? 그걸 보고를 하여서 확정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예방을 필요하다고 이런지 아닌 사업단체 그밖에 관계자는 필요시에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재 예방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각 지방자치사진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어떤 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러니까 단체장을 정당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요청을 따라주게 됩니다. 그죠? 또 이게 부가가치세, 왜 지난번 이것도 이거 자체도 문제가 나오더라고 또. 그 다음에 제18조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에 관련 정보도 요청하면 주의된다는 얘기고, 고용노동법에 의한 피고음 자격이 있는 없는 것도 정보도 주의된다는 얘기고,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대통령에서 정한 정보 자료다는 얘기. 그래서 4번이 어떻게 냐면 고용노동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이면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비보험 자격 시행에 대한 그죠?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죠. 4번 말을 잘못했습니다. 4번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재해 예방 중앙행정기관장과 이렇게 기타 공단으로부터 소득세법이 아닌 거죠. 요거 부가지시법이라든지 법인세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5번은 맞습니다.